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태민 경제TV입니다. 9월 5일 목요일 시장이 어떻게 될지 증시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4일 너무 힘드셨는데요. 자, 네이버 카페에서 하태민 남다른 주식 투자의 길 카페 들어오셔가지고요. 들어오시면 모든 자료는 제가 다 만들고 있어요. 데일리부터 종목 리포트 등등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되시라고 제가 잠을 아끼면 만드는 자료라서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요일 정시는 그야말로 암울했습니다. 뭐 답도 없었어요. 근데 우리 시장만 빠진 거 아니고 동아시아 증시가 다 빠졌습니다. 아시겠지만 화요일날 미국 증시가 큰 폭 하락하면서 나타난 일이다. 화요일날 나스닥 지수가요 3.3%나 폭락을 했죠. 어떻게 보면 그 8월 초에 월 초마다 난리네요. 8월 초에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그냥 일시에 정리가 되면서 비정상적 폭락 후에 V자 반등한 다음에 다시 고개를 숙이는데 뭐 이번에 다시 쌍바닥을 만들지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제 나스닥 지수가 큰 폭 하락했고 그리고 그 하락을 선도를 엔비디아가 했다 하는 점이 상당히 좀 우리를 힘들게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그래서 엔비디아가 $100 내외에서 초반에 지지대를 형성하면 좋겠는데,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 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마이크론이 어제 한 8% 정도 하락했네요. 그래서 우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대만의 TSMC 이런 종목들도 다 큰 폭 하락했어요. 그래서 보면 우리나라 증시는 한 3%대, 일본이나 대만은 4%대, 일본은 올 들어 두 번째로 큰 폭 하락했는데요. 우리 시장의 외국인들이 한 1조 순매도 했는데 대만에서는 4조 이상 했으니까 대만에 비해서는 낫다. 코스닥은 순매수했네요. 그래서 그 화요일 날 미국 연휴를 끝난 미국 증시의 폭락이 그대로 동아시아 시장에 전달됐는데 역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대규모 매물이 나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실 미국 증시 하락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두 종목에 대한 순매도가 8,600억에 달했기 때문에 유가증권 전체 시장의 순매도 87%를 차지했다. 참 이런 건 참 기형적인 현상이죠. 그 기관 순매도 1, 2위와 외국인 순매도 1, 2위와 3위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자, 그래서 이걸만 본다면 엔비디아의 안정이 참 필요하다 보이는데 삼성전자가 이 매물을 받으면서 장중한테 7만 전자가 무너지면서 결국 연중 최저치로 끝났네요. 7만 원에 끝이 났는데요. 삼성전자가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자, 그러면 다들 돌이켜보면 지금 암울하게 짝이 없으실 건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은 상황인 게 어제 미국 시장이 하락할 때 이제 ISM 제조업 지수가 예상을 하회했다. 그래서 경기 침체 우려가 다시 등장했어요. 근데 뭐 ISM 제조업 지수 하나만 보고 판단할 일은 아니고 또 지표가 좋으면 또 골디락스가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또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아직 그 절대적인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분히 심리적인 거다. 자, 근데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보면요. 우리는 나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특히 메모리 반도체, 최근에 그 모건 스탠리에서 반도체 피크아웃을 대비하라 하는 리포트가 나왔죠. 이게 이제 3, 4분기가 성장률의 절정이다. 4분기부터는 성장률이 둔화된다 하는 건데요. 뭐 세상이 모든 게 성장이 좋다 보면 둔화될 수도 있는 거지. 이게 2차 전지처럼 악화되는 거하고 다르죠. 어쨌거나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수요일 같은 경우는 일본의 노무라가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지금 뜬금없는 소리를 했어요. DDR4의 비중이 하이닉스가 한 15%에서 20% 되는데 이 중국 물량이 나와서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뭐 이런 건데요.
근데 기본적으로 본다면 상식적으로 중국이 물론 반도체 자립을 위해서 보조금을 때려 넣어서 생산성이고 뭐 수율이고 간에 생산을 한다. 그건 뭐 어쩔 수 없는데 메모리 특성상 경제성이 중요하잖아요. 경제성. 뭐 메모리가 무슨 그 엔비디아 GPU처럼 아주 뭐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도 아닌데 굳이 경제성을 따지지 않으면서 이런 부분들이 하이닉스의 실적에 영향을 줄 것 같을까? 저는 그건 의문입니다. 어쨌거나 HBM이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HBM은 메모리 반도체의 A식화입니다. 주문형이 된다는 거죠. 그 지금 대만의 TSMC 뭐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GPU 이런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는 다 주문형이죠. 각 반도체만 특화되어 있는 건데 메모리는 그동안 범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사이클 변동이 심합니다. 재고가 많으면 폭락했다가 부족하면 급등했다가 이런데 이전에 HBM은 뭡니까? 엔비디아 GPU만 쓰이는 거잖아요. 점점 이제 주문형으로 가고 있다. 이 말은 고부가 같이 되고 있고 또 안정화되고 있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새로운 사이클로 접어들었다. 그동안에는 범용 제품이었다가 이제는 점점 주문형 고부가 가치 제품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조선도 지금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 하는 얘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동차도 수출 대수는 주춤하고 있으나 고부가화되면서 네, 수익성이 상당히 좋은데 저는 이번에 올림픽 때 양궁에 대해서 정의선 부회장의 그 태도를 보면서 우리 현대차 기아가 그냥 잘 되는 게 아니구나. 저런 오너가 저렇게 치밀하게 하는 게 잘 되는구나. 제가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K컬처. 자, 우리 애청자 여러분 반드시 유튜브를 보십시오. 유튜브에서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우리가 등잔 밑이 어둡거든요. 우리는 우리만 보면 잘 모릅니다. 우리 정치 지도자들도 유튜브를 제발 좀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K컬처는 이제 세계화되는 초기다. 또 우리 민족이 워낙 좀 정도 많고 비호전적이고 참 멋진 민족, 남을 배려하는 멋진 민족 아닙니까? 중국처럼 오만하고 자기만의 밖에 모르는 저런 민족하고는 질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식품 화장품을 선두로 해서 지금은 한국 거면 다 좋습니다. 한국 거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본이 예전에는 제 어릴 때 일본의 코끼리 밥솥 유명했는데 메이드 인 재팬 일제면 뭐든지 다 좋다 그랬잖아요. 그런 시대에 이제 접어든다. 근데 우리는 문화까지 되기 때문에 더 갖고 싶어 하는. 그래서 식품, 화장품, 라면, 화장품 이런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전 산업이 다 그럴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코웨이 같은 경우는 쿠팡 같은 경우는 해외 진출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그 유아용품, 한국산 유아용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걸 진출한다 이런 거거든요.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안 다 된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의 실적이 2분기에 실적도 좋고 하반기에도 더 좋을 전망입니다. 그다음에 수급도 공정적. 수급은 뭐냐? 미국이 금리 인하 시대로 이제 진입하지 않습니까? 금리 인하 시대로 진입한다 하는 말은 중장기적으로 달러의 약세 시대로 접어든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꼭 금리가 떨어진다고 해서 달러가 약세가 된다. 그런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동안의 달러 강세 현상에서 탈피되고 있다. 최근에 우리 8월 들어서 환율이 하락 추세인데 그렇게 되면 글로벌 자금이 어떻게 되면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요. 당연히 글로벌 자금이 미국으로 몰려듭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의 주가가 좋았죠. 우리 그 IMF 때 미국 증시가 엄청 좋았어요. 우리 동아시아가 흔들리니까 여기서 자금이 빠져나와서 미국으로 가니까 막 그런 것처럼. 근데 달러가 이제 약세로 접어들면 달러 자산을 갖고 있으면
환차손이 발생하잖아요. 당연히 비달러화 자산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에는 과거에는 일본이 좋다가 뭐 2000년대에는 브릭스가 좋았다가 막 그랬듯이 이제 비달러화 자산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유리한 환경에 접어들고 있다. 이런 점도 염두에 두셔야 되고, 당장을 보면 신용장고인데 코스피는 좀 달라요. 코스피는 지금 신용장고가 낮다 이렇게는 말은 못합니다. 그 2022년, 23년에는 한 8조까지 줄어들었다가 지금 한 10조 수준이니까 뭐 사실 코스피는 조금 높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수급상은 코스피는 매물 부담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원래 밸류업도 있었고 뭐 코스피죠. 조선도 코스피고요. 금융도 코스피가 올해 그런 쪽에서 지금 그래서 신용 잔고가 좀 많은 쪽은 지금은 조금 피하는 게 좋겠어요. 뭐 좀 전에 말씀드린 은행들 금융 올해 많이 올랐잖아요. KB금융 같은 것들 뭐 그런 거 조선도 사실은 뭐 슈퍼사이클 진입하면서 많이 올랐고 등등. 그래서 유가증권 시장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완전 바닥이죠. 팬데믹 이후에 최저 수준이라서 이게 저는 참 그나마 긍정적이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은 개인 비중이 높아서 만약에 지금 코스닥 시장에 신용잔고 한 9조 정도 됐으면 아이고 위험합니다. 일단 현금하십시오. 이런 말씀 드렸을 건데 지금은 코스닥 시장의 바닥권이다. 그래서 지금 뭐 새로운 폭락의 계기가 와서 폭락에서 새로운 담보 부족이 막 만들어지지 않는 한 제가 볼 때는 코스닥 시장은 상대적으로 수급은 좀 견고하다. 다만 코스닥 시장도 바이오 제약이 최근에 좀 올랐잖아요. 이쪽은 아무래도 신용이 늘었을 거니까 그쪽은 좀 부담스러워요. 자, 그래서 신용을 좀 염두에 두십시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우리 경제를 둘러싼 환경이 나쁘지가 않다. 지금 당군 이래 우리가 일찍이 5천년 역사에 겪어보지 못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 어쨌거나 그런 큰 흐름이고 당장은 중요한 건 어쨌거나 미국입니다. 미국이 지금 나스닥이 음봉이 한번 이런 큰 음봉이 떨어지면 대체로 큰 음봉이 떨어지면 일단 현금하고 보는 게 낫다 이런 말씀 드리는데요. 어떤 큰 음봉이 떨어지고 나면 이 회복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좀 당분간에 좀 하향 추세 지난 저점까지 안 가면 좋겠는데 이제는 나스닥 종을 봐야 되겠고 요거는 심리고요. 그 속에서 엔비디아가 중요합니다. 엔비디아가 지금 제가 녹화를 하는 중에 엔비디아 개장 전에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한 $100 선 내외에서 좀 지지를 해주면 좋겠는데 이거는 당장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수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서 이걸 좀 당장은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흐름은 제가 중장기적 큰 흐름 말씀드렸는데 그 속에 당장은 수급에 영향을 주는 엔비디아, 그 다음에 심리적 영향을 주는 나스닥 요것들이 우리 시장에 단기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이쪽이 개선돼야 우리 시장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잊지 마셔야 될 거는요. 지금 우리 이 하락 종목수 특히 코스닥 경우에 보면요. 하락 종목수가 굉장히 자 한번 보시면요. 글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코스닥 시장이 하락 종목수가 지난 8월 19일부터 보면요. 지금 하락 종목수가 1000개가 넘는 날이 지금 몇 날입니까? 8일이나 됩니다. 굉장히 지금은 사실은 비정상적인 약세 상황이라서 오늘은 1500개가 넘었는데요. 이 말은 또 그 비정상적으로 비이성적으로 많이 빠져있다 이런 말도 언제든지 반등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멍하니 있지 마시고 이런 변동성은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변동성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돌아설 때 이건 내 주식만 빠진 게 아니고 다른 주식도 지금 다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좀 실적도 좋고 그런 종목으로 언제든지 옮겨갈 준비를 하는 교체 매매할 기회도 되고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변압기 재룡전기 같은 게 지금 고점 대비 6월 고점 대비 48%, 아이패밀리 SG 같은 경우는 반토막 났네요. 이런 쪽은 지금 단기적으로 담보부정 매물 영향이 좀 크겠죠. 그래서 더 하락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저점을 잘 잡으면 빨리 반등할 수도 있겠고,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고점 대비 45%. 자, 그 다음에 보면 네, 화장품 쪽, 결국 화장품 변압기, 네, 음식료 쪽에서 항상 머릿속에 그래서 내 주식이 좀 어중간하다 하시면요, 좀 실적이 호전되면서도 낙폭이 큰 종목으로 교체 매매하는 것도 기회다. 그래서 그러면 돌았을 때 아무래도 실적 좋은 종목이 빨리 회복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손실을 어쩌면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드렸듯이 이렇게 급락장에는 혼자 속상해서 우울해하지 마시고 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우리 하드표가 계산해주는 하락률 상위 종목들을 쭉 살펴보면서 최선의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가. 그래서 변동성은 기회다.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오늘 밤에도 수요일 밤에도 우리가 잠을 못 이룰 것 같은데요. 제가 분석을 해서 또 금요일 날 증시 전문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늘 최신의 정보를 함께 하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 좋은 기운이 또 여러분께 전달되리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